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장 이틀째 반등이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양대지수 1에서 2%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닥 2% 넘게 급등합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핵심 주도주 지속 순환매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코스닥 강세 눈에 띄고 있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대부분의 업종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로봇 등의 급등세 눈에 띄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눈에 띄네요. 오늘장 특징 말씀해 주시죠. 해외 시장 양호의 국내장 강세, 상대적 강세라고 했어요. 근데 거래소보다 우리 진행자 코멘트처럼 코스닥이 셉니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일단 어제 미국장도 좀 어이없었어요. 기존에 장이 빠질 때도 어이가 없었는데 올라갈 때도 어이가 없죠, 여러분? 어이가 없으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 PPI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냐? 그러니까 이건 애널들이 해석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움직인 걸 가지고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이종복 스타일입니다. 상승세 둔화. 지난번에 고용지표 나왔을 때도 임금 상승률, 그 임금 상승률 둔화도 0.1밖에 안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지들이 그냥 갖다 붙여놓고 올리고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PPI가 상승했는데도 나스닥이 올랐고요. 결과론적으로. 그 다음에 연준 의사록 나왔죠, 여러분. 이들도 내가 요새 전쟁 그 빌미로 슬쩍 한번 여러분들한테 흘려줬는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과도한 긴축 우려가 고민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이게 막판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 막판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어제 미스터 마켓에서 뭐 그런 얘기 해줬는데 파생하는 애들은 진짜 2023년은 아마 지옥일 거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CPI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가 오늘만큼은 나도 보통 수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 CPI가 지금 예상치가 떨어져서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그리고 내일 뭐 장이 변동성 생기면 그걸 갖고 해설을 해야 이게 보통인데 저는 스타일상 그렇게는 못하겠고 어제 PPI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CPI도 아마 오를 거예요. 문제는 이제 오를 때 얼마만큼 오르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올랐느냐, 요런 게 변수가 될 거고, 일단 보통 수준으로 한번 갈게요. 그래서 오늘 밤 이 CPI가 예정되어 있고, 내일 이거에 따라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뭐 이 얘기 한 겁니다. 관심 없고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지. 핵심 주도주 강세. 어제 이어서 보시면 오늘 2차 전지가 급등세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오테크를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건 시간 있으면 얘기하고 시간 없으면 다음 주에 얘기하면 되니까요. 보면 포스코 퓨처 오늘 6% 올라가면서 벌써 21선 언저리까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도 오늘 6.9% 올라가면서 2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이따가도 내가 부연 설명하겠지만은 보세요. 주가가 이미 고점에서 8호 빠지면서 막판에 빠질 때 마지막 마디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마지막 마디에 대략 9거래일에서 이쪽으로다가 놓고 행보한 쪽까지 갖다 들이대면 14일 동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막판에 7거래일을 그냥 내리 꽂아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 이틀 만에, 그죠? 예, 단 이틀 만에 위에서 꽂아버린 거에 절반 이상을 돌리고 있어요. 내가 일반인들한테 누차 얘기하지만 나는 에코프로 같은 주식을 이런 데서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 거고
기껏 요런 자리 정도 아니면 요런 자리 정도에서 좋게 얘기하거든요. 들어갔습니다. 밀려요. 지금이라도 손절매가 아니고 이거 추세 깨져서 빠지고 있는데 이거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사야죠. 더 산 사람들은 벌써 수익으로 돌아선 거고 기다리다가 241선 언저리 대형주가 업종대표 주도주가 241선 언저리까지 밀리면 이런 자리에서 몰빵을 하는 거거든요. 몰빵한 사람들은 지금 벌써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를 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수가 흐르다가 마지막에 흘러내리는 것은 절호의 기회라는 걸 이번에 느끼고 가라.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보다 보면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먼저 반도체가 올라가졌고 한 타임 늦게 2차 전지가 오르면서 한 타임 늦게 올라간 2차 전지가 추가 상승 나오니까 먼저 올라간 반도체가 세게 가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못 올라갔던 주도주가 또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이 4분기에 핵심 주도주를 포트폴리오 대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장은 핵심 주도주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공포에 떨어있던 사람들 불쌍하지만 그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시점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느끼고 가면 지금 이 반등장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공포의 구간에 분할 매수, 추가 매수의 기회를 얻지 못하셨더라도 이번 복귀를 통해서 이 다음 기회는 꼭 잡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특징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장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울까요? 오늘 만기일이고 만기 게임도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넘어갈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얘기를 못하거나 안 하는 게 아니고 얘기해봤자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많거든요. 최근에 지수가 밀릴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320자리에 있는 이 추세선이에요. 원래 여기를 없애버리고 이 추세선을 없애버리고 이걸 갖고 강조를 하면 조금 더 저항이 세게 보일 겁니다. 이걸 갖고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것은 단기적인 거고 지금은 중기 하락의 중기 변곡점이 끝나면서 중기 바닥을 논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보다 보면 어쨌든 간에 이 331에서 333자리는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해줬던 지지와 저항이에요. 그러면 오늘 장은 일단은 330 돌파 327 지지 체크로 여러분들한테 주지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우선 외국인들의 이 수급하고 포지션 한마디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얘네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사치인데 지수가 급락하기 전에는 콜을 매도를 되게 세게 쳐놨다가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풋은 다 매도로 다 들어와 있죠 지금. 근데 콜은 중간중간에 뻘겋고 포로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 복잡하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한마디만 얘기해 줄게요. 얘네들은 어쨌든 좌우당간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이 옵션과 선물을 가지고 밴드를 쳐놓습니다. 그 빨간색이 지금 327에 5천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50억인데 이 50억을 살릴 거냐 아니면 325에 48억을 살릴 거냐 이 싸움으로 이 힘겨루기로 지금 시장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우선 327을 살려주다가 막판에는 조금 밀릴 수 있어요. 그 막판에 밀릴 수 있는 거를 모르고 이 전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세 패턴의 중요성으로 아까 얘기를 이어서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다 보면 지금 이틀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종목이 알아서 쫙 올라갔죠. 근데 기존에는 주가가 밀릴 때는 이 도대체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이제 올라갈 때 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뭘 해도 추세 자체가 조정권으로 들어가 버리면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지지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회가 오는 거고, 반대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이 넓을 때는 세게 올라가는데 공간이 좁아지면은 그때부터는 능력자가 중요하거든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 331에서 333자리 언저리까지 갔을 때 비중 조절을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또 비중 조절을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보다 보면 이종복이가 다시 올라가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될 사람들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세 번째거든요. 어디였었냐면 이 7월 말에서 8월 달 타이밍, 그 다음에 8월 25일 날 먼저 중기 변곡점으로 가는 이 코스 343 플러스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세 번째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다시 되밀렸을 때 이제 여기서 밀리는 폭에 따라 이제 다시 하락 N자로 갈 거냐, 여기서 돌 거냐가 결정되는 이 시점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로 가면서 나올 거거든요. 요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에 조금만 집중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시간이 별로 저 정도면 되네요. 내가 계산을 한 게 있거든요. 이게 보면 내가 이거 어제도 한번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거 좀 전 기준이에요. 에코프로가 21%가 밀린 거예요, 여러분. 종합이 340권 언저리에서 흘러내리는 타이밍에 320까지 밀릴 때 21%가 밀린 거예요. 근데 6거래일 사이에, 아니 6거래일이 아니고 아까 9거래일에서 10몇 거래일이었지 않습니까? 21% 빠진 게 저점 대비 4거래일 사이에 18%가 올라가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입니다. 24% 가까이가 빠진 겁니다. 이게 41만 원 기준에는 24%가 빠졌지만은 다시 31만 원 기준에는 16%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간이에요, 여러분. 기간.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320이라는 이 지수대, 그 다음에 331에서 333이라는 지수대, 그 다음에 343이라는 지수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수대입니다. 그런 지수대에서 비중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이 얘기가 9월 19일 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9월 19일 날 이종복이가 320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느냐의 싸움, 360이냐 322냐로 오느냐의 싸움이 저 당시 시장에서 결정이 됐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보다 보면 밀리는 쪽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한 게 여러분들한테 언제 부각이 될 수 있냐? 11월 중말순 타이밍에 가면 나는 오늘 해준 이 방송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할 겁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추세 패턴의 중요성과 변곡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도 보면 10월 16, 17일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수고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기준과 원칙이 투철한 사람의 말을 참고를 하든지, 아니면 기준과 원칙이 없는 부분을 투자자의 자금력으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경우에는 노력이라도 해서 변곡점이 뭔지, 그죠? 그리고 주도주를 어느 시점에서 비중을 싣고 어느 시점에서 비중을 줄이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셔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지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지 않습니까? 이종복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새벽에 FOMC 의사록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기 위해서 날밤을 새는 거거든요. 날밤을 새게 되면 이런 것도 수익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얻어갈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알 건 알아라.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다. 아마도 요거까지 보여주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 보는 사람들이 승자일 거라는 얘기를 대놓고 내 유튜브에 글로 적어줬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 10월 6일 날 지수가 그렇게 불안불안한데 331에서 333까지 올라가는 쪽을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이종복 핵심 요약 에센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상 쓰면서 이종복입니다. 네, 간밤에 연준의 의사록이 나왔고 그걸 분석한 그 전략 오늘 전해드리면서 그 주식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셨네요. 추세 패턴의 중요성 오늘의 전략이고요. 4분기 핵심 주도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편성했을 때 어떤 수익률이 나올지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만길 무사히 지나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